안녕하세요. 보고스TV의 이진수, 유연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첫 촬영을 해서 홍보를 좀 했잖아요. 네. 반응이 좀 어떠셨나요? 저는 축하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상하게 좀 뭘 축하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축하한다고 좀 많이 얘기를 들었고, 네. 어떤 분은 전화 와가지고 연예인 보는 것 같다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또 예. 전에 다니는 직장을 또 그만두고 네네. 유튜브에 전념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네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누구한테 관리를 받냐고 네네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저희 계속 관리해드릴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벌써 저희 조회수가 400회 정도 나왔거든요. 그쵸. 뭐 요리로 치면 이제 에피타이저 하나 드린 건데 처음 치고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혹시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저희 댓글을 또 달아주신 분 중에 네네. 테이블이 네. 좀 원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죠. 좀 울림이 있다. 네네. 저희가 다 받아들이고 또 네. 상의도 했고. 네네. 근데 우선은 당분간은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네네.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좀 이해를,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분께 좀 선물을 좀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이건 강사님한테도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건데요. 네.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전국 신세계 이마트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평생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비급여 확인 요청서 신청하는 방법하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지금부터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간략하게 비급여 확인 요청서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비급여 확인 요청서는 네. 저희가 병원에 갔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네. 병원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저희가 전액을 병원비를 납부를 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건강보험 신청원이라는 곳에서 네네. 환급을 도와줄 수 있게 네.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비급여 확인 요청서입니다. 네, 그럼 어떤 분들이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병원에 다녀왔는데 비급여에 대한 항목에 나오는 비용이 네. 검사료나 네. 수술비가 과다하게 청구됐을 때 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도 병원을 갔다 와서 영수증을 띄워보면은 비급여가 많이 나온 건지 적게 나온 건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 분들이 이게 비급여가 많이 나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우선은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 전화를 해서 네네.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건강보험 음. 적용이 되는 거냐, 네네. 아니면 비급여가 맞냐.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심평원에서도 얘기를 해주는 게 네. 확답을 주진 않아요. 심사평가원에서도 비급여 확인 요청서를 한번 넣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심사평가원에 전화를 해도 이게 된다, 안 된다 확실히 얘기를 안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급여가 좀 많이 나온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 일단 한번 신청을 해보자. 맞죠? 네, 강사님은 보통 어떤 것들로 많이 환급을 받아주셨나요? 거의 사마귀 레이저 치료나 네. 아니면 초음파 검사한 걸로 많이 환급을 받곤 합니다. 지금 사마귀 얘기를 하셨는데 사마귀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미용 목적으로 치료하는 비급여 아닌가요? 저 그 정도는 압니다. 네, 많이들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네. 저희가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고 네. 아니면 손이나 네.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 이런 데 있는 경우에는 네. 급여 적용이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위를 제외한 네. 다른 부위에 있는 사마귀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초등학생이 사마귀로 인해서 네. 병원에 다녀온 사례가 있는데요. 네네. 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목에 접히는 네. 부위에 염증성을 동반하여 사마귀가 발생이 되었고 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급여 적용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사마귀 치료를 받았으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비급여 확인 요청서 신청하는 방법하고 실제 사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비급여 확인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부터 저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작성하기 전에 네. 저희가 그 전에 해야 될 거는 먼저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서 출력하면 되나요?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먼저 인터넷 창을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상단에 진료비라고 보이십니다. 진료비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하단에 관련 서식이 보이십니다. 관련 서식을 클릭하시면 진료비 확인 신청서라는 게 보이실 건데요. 지금 현재 12번에 보시면 진료비 확인 신청서 민영보험 사용으로 되어 있고 11번은 진료비 확인 신청서 개정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1번을 누르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력을 했으면 이제부터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작성하는 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영상을 같이 보면서 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1번에 나와 있는 확인 신청자 인적 사항부터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1번은 어렵지 않네요. 네, 1번은 인적사항만 적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2번에 진료받은 자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진료받은 자 인적 사항도 위와 같이 성명과 주민번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험자 종별에는 해당하는 네모칸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네모칸이 건강보험이랑 의료급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건강보험이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거고 의료급여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뭔가 좀 복잡하네요. 많이 복잡하시죠? 예, 그럼 의료급여가 1종, 2종으로 나뉜다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의료급여가 1종, 2종이 있는데 1종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나 입양아동이나 네. 이러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기준에 부합이 되면 1종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이기만 하다라고 하면 2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럼 의료급여에 해당이 되면 병원비를 적게 내나요? 네. 우선 이번의 경우로 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1종의 경우에는 네. 입원했을 때 식비만 납부하면 되고요. 네네. 2종의 경우에는 10%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저렴하네요. 많이 저렴하시죠? 네네. 다음 세 번째, 확인 신청 및 진료받은 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확인 신청 내용을 먼저 보시면 육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면 산정특례가 의심이 되어서 어떠한 검사를 받았음, 비급여 확인 요청 바람 이런 식으로만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산정특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산정특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암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본인 부담금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산정특례가 의심이 돼서 초음파 촬영을 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그런데 우선 자세한 거는 제가 실사례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환불 발생 시 입금 계좌가 나와 있고요. 네. 여기는 나와 있는 대로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이렇게만 적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확인 신청 대상, 범위 및 첨부 서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성하고 계시는 비급여 확인 요청서랑 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서류는 필요 없나요, 그러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서류가 있으면 병원에 다시 요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한 사람한테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다 요청을 한다. 알겠습니다. 6번부터 9번까지는 각종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 하도 개인정보가 좀 민감하잖아요. 당황하셨어요. 이거 다 동의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네. 선택 필수 동의가 있는데요. 그냥 모두 동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로써 네. 서류 작성이 끝났습니다. 신청서 다 썼고요. 서류도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네, 접수를 해야 되겠죠? 어디로 접수하면 되나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네. 전화를 하신 다음에 팩스 번호를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전화번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1644에 2000번을 전화하신 다음에 네. 0번 그리고 2번을 누르시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면 되나요? 네. 먼저 통화가 되면 비급여 확인 요청서를 보내려고 하니 네. 팩스 번호 좀 알려달라 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팩스 보내는 기관에 대한 전화번호도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전화번호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내가 보내는 팩스가 제대로 들어갔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직접 팩스 보내고 확인까지 해야 된다. 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네. 말씀 중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나요? 제가 여러 건을 해본 결과 한 네.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 달이요? 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접수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 그냥 연락이 마냥 오기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 말고 혹시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더 될 만한 내용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비급여 확인 요청서를 보내고 나서 네.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왜 와요? 우리가 환급을 해줄 테니까 네. 비급여 확인 요청서 보낸 거를 취하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려고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왜 이러는 걸까요? 병원에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있나 보죠? 있을까봐 전화를 하는 건데 제가 알아본 결과 없습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해서 취소를 해달라? 네, 도둑이 재발 저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때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음. 어떻게든 내가 요청을 한 대로 그냥 기다리셔도 되고요. 네네. 아니면 환불을 그냥 해준다고 하니 병원에 가서 환불을 받으시고 취하를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비급여 확인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들어도 좀 굉장히 좀 어렵고 네. 복잡하고 그런데 실제 사례가 있다고 하셔서 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대상자는 저희 직장 동료였고요. 네. 초음파를 찍었다고 해서 제가 영수증을 좀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우선 영수증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지금 영수증 보시면 하단에 초음파 진단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만원 적혀 있는 거는 위쪽에 비급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다시피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또 영상에 나와 있는 자료가 진료비 세부 내역서인데요. 이 초음파를 찍었던 부분에 있어서 영수증은 그냥 초음파라고만 나오는 거고, 이거를 세부적으로 좀 확인을 하려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봐야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요,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뇌연료 초음파라고 되어 있고 옆에 2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뇌연료 초음파를 촬영을 한 거고요. 전액 비급여 처리가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지금 현재 진료비 확인 요청서가 또 화면에 띄어질 건데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가운데에 육하원 측에 의거해서 작성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혈류 초음파 3점 특례 의심돼서 급여 적용 확인 바라, 그냥 이렇게만 좀 적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3점 특례 의심돼서 촬영을 했는데 어떻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냐라는 건데, 말씀 중에 산정특례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저희가 초반에 산정특례에 대해서 조금 짚긴 했는데 네, 사례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하자. 네, 기억나시죠? 네. 지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산정특례가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인데, 네. 이러한 그 의심이 돼서, 암에 대한 의심이 돼서 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에는 네. 초음파가 급여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의심이 됐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차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심평원에서는 결과치로만 따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 혈관이 정말로 뭐 뇌경색이 보인다거나 뇌혈관 질환이 보인다거나 했을 때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주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심평원이랑 통화를 할 때 좀 많이 다투기도 한 부분. 어떠한 그 종양이 보이거나 아니면 결절이 보이거나 해서 검사를 할 경우에는 정말 조금이라도 암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심평원에서 네, 심평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사한테 그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거죠. 의심이 된다. 네, 근데 그 소견서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예 처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의심이 된다라는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네네. 네, 그게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어가지고 실사례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했던 내용이고요. 네네. 자, 다음으로 좀 보실 거는 제가 청구를 하고 기다렸을 때 이메일로 어떤 내용이 오는지 좀 확인을 해드릴게요. 영상에 또 자료를 보시다시피 중간 부분에 보시면 검토 결과 회신문 부침에 총괄 진료비 정산 내역서와 같이 환불되어 178,875원을 많이 지불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아, 더 낸 거네요. 네, 그래서 환불을 해주는 거고요. 다음 장을 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초음파 진단료 되어 있고 뇌혈류 초음파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네. 정당 본인 부담금이 21,125원 되어 있고요. 네. 과다 본인 부담금이 178,875원이 되어 있습니다. 178,875원을 더 내신 거네요, 이분이. 네네, 그래서 환불을 받으신 거고요. 이 병원 자체가 원래 의원급 병원은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병원은 또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환급 받으신 분은 굉장히 좋아하셨겠어요. 많이 좋아하셨죠. 많이 좋아하셨고 네네. 꼭 밥을 사겠다, 네. 식사 대접을 하겠다 했는데 네. 아직까지 아직 안 사셨나요? 네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강사님한테 꼭 식사 대접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아직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아직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댓글을 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그 홈에 보면은요, 우리 유현철 강사님하고 제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네. 그쪽으로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움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 비급여 확인 요청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도움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도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주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짧게 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건강검진을 받다가 네. 용종을 제거를 하면 네. 보통은 수술비만 청구를 하는데 아, 수술비가 청구가 돼요 또? 청구가 되죠. 그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네. 수술비가 청구가 되는데 네. 용종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용종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선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선종이 나왔을 경우에 병리학적 해석에 의해서 네. 상피내암 진단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외감? 네. 아, 그래요? 그런 내용을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좀 다뤄주시겠다. 네. 다음 주 주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네. 건강검진하다가 용종 뗐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어김없이 해야 되는 구호가 있죠.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이번에도? 네.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스 TV의 이진숙이었습니다. 류연철. 고맙습니다.
잘했는데. 애드립 친 거야. 어? 애드립 친 거야. 아, 나 잘했는데, 방금. 내가 어이가 아, 끊어, 중간에 끊어. 내가 할 말이 없어. 멍 때리고 있어요. 할 말이 없어. 보고 있어서 계속. 네? 보고 있었어. 어디서 그게 피곤해요? 어? 형님 이게 에너지가 좀 떨어졌는데. 어.